네, 다음으로는 오늘의 주인공이시죠? 네, 김덕수 교수님의 사유 안목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이제 제 저서 안목에 대해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해서 과연 사유 안목이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가 유산을 통해서 어떻게 힐링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제가 책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은 힐링 헤리티지라 해서 치유와 힐링의 문화유산 입문여행, 이렇게 책에 나온 표제를 제가 적었는데요. 자, 미래 사회가 하이터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분은 미래학자 존 나이스 밀트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1982년에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그 책을 써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미래에 살고 있는 거죠. 지금 하이터치 시대에 도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터치 시대의 교육도 바뀌고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럼 문화유산 분야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제까지는 지식 중심으로 문화유산 보는 관점이었는데, 저는 그거를 사유 중심으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식과 사유의 균형과 조화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제가 책을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이터치 시대의 문화유산 관점은 사유 안목으로 우리가 통찰을 얻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번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 책 1월 25일 날 이렇게 발간됐는데, 책 나온 건 한 15일쯤에 나왔기 때문에 꼭 오늘이 한 달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목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사유할수록 깊어지고 넓어지는 문화유산이다. 그래서 사유 쪽에 딱 강조를 제가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안목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은 안목이 있냐 없냐, 안목이 뭐냐 하는 거죠. 쉬운 말 같지만은 눈한자 눈목자, 그죠? 우리가 안질 할 적에는 눈 안에 병이 생긴 겁니다. 이목구비, 눈의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눈의 안과 밖, 명목과 실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유산을 이렇게 보게 되면 흔히들 예를 들면은 사찰에 올라가면은 부지런히 올라갑니다. 왜? 사찰 안에 있는 탑과 그다음 법당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찰 올라가기까지의 입지나 환경은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유산은 입구에서부터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사찰에 갈 때는 입지와 환경, 사찰까지 올라가는 그게 한 50점 정도 되고요. 사찰 안에 있는 탑이라든가 이런 게 50점. 두 개를 같이 봐야지 우리가 100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도 배관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 요즘 참배라는 말 쓰지만 그건 근대에 나온 말이고, 옛날 말은 배관, 좀 존경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살피면서 올라간다, 유산을 본다. 그래서 배관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 유산은 밖, 환경과 형태도 봐야 되고, 또 그 유산이 갖고 있는 속성이나 내용도 봐야 됩니다. 즉 이거를 명실상부, 그래서 명실상부가 돼야지만 안목이 생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지식에서 사유를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그죠? 지금까지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데, 유흥준 선생님께서 1993년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처음 쓰신 말인데, 이제 유명해졌죠, 그죠? 벌써 40년 정도 세월이 흘렀잖아요. 30년 정도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좀 한 발 더 나가서 사유 관점으로 좀 더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유할수록 깊어지고 넓어지는 통찰과 안목. 그래서 2025년부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서는 종전의 지식과 정보 중심의 문화유산 관점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 확장돼서 사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통해 치유와 힐링에 이르는 사유 안목 관점을 제가 이번에 제시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유가 뭐냐? 그죠? 쉬운 말을 생각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적인 성찰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라면, 사유는 나에서 외부의 사물을 이렇게 바라다 보는 거. 우리가 흔히들 쓰는 말 골똘하게 생각한다, 또는 어떤 것을 골몰한다 말 쓰잖아요, 그죠? 난 이게 사유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유는 나에서부터 상대, 사물과 대상까지 생각해서 거기서 생긴 어떤 생각이나 그것이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내재화돼서 내 몸속에서 활류하는 것, 그것이 저는 사유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학과 사 병행을 해야 된다. 이거는 옛날 우리 동아시아의 오래된 사상인 논어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학이 불사즉망하고 사이 불학즉 태라.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여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않으면 어둠이 없고, 생각만 하고 보편적인 학문을 배우지 않으면 독단에 빠져 위태로워지기 쉽다.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여기서 학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얘기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고, 사가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미 논어 시대부터 학과 사를 병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동아시아 사유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뷰브 포인트, 관점. 관점이라는 말 우리 많이 쓰고 있잖아요. 다름과 차이 이를 포함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는데, 스티브 잡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제 처음 창안한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아이디어가 풍부해서 유명한 말씀을 많이 남겼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도 했고, 또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이제까지 생각했던 방식을 다른 측면에서 한번 봐라. 창조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지만,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정보의 점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창의성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창의성이 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토목적인 정보라든가 지식을 많이 아시고 있는데, 그걸 손으로, 면으로 연결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 연결하는 게 뭐냐? 창의성이란 말이야. 창의성이 진짜 창의력만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발상을 이렇게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유라고 하는 것도 이런 거와 우리가 상통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폴 세잔의 병과 사과바구니에 있는 정물, 1893년 작품인데요. 폴 세잔, 우리 옛날 미술 시간에 배웠습니다. 후기 인상파 화가다. 아까 반고 선생님 말씀했는데, 반고도 후기 인상파죠. 근데 이거 잘 아시겠지만 이 폴 세잔은 특히 정물화로 유명한 화가인데, 사과 그림만 40년 그렸습니다. 왜 사과만 이렇게 40년 동안 그렸을까요? 사과의 형태를 그 전에는 사과가 보이는 앞에 정면만 보고 이렇게 그렸었는데, 폴 세잔은 측면, 위, 아래, 좌우, 방향 다양한 어떤 시선을 같이 그림에 담았습니다. 또 하나는 사과라는 그런 형체뿐만 아니라 사과가 갖고 있는 속성까지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화가가 어떤 사물을 보고 사물을 그대로 그 사물 임프레션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사과를 자기 마음속으로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서 재구성한 상태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이전의 화가는 이런 발상을 안 했다는 거예요. 현대 미술의 창시자가 잘 아시겠지만 앙리 마티스하고 또 파블로 피카소잖아요. 이 두 분의 현대 회화의 창시자가 자기는 이분에게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폴 세잔. 왜? 그냥 그 사물을 보이는 대로 그린 게 아니라 다시 자기가 재구성해가지고 그렸어요. 입체파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물을 그대로 그걸 다시 해체한 다음에 자기 머리에서 재구성한 형태를 다시 옮긴 겁니다. 그게 피카소 입체가잖아요. 현대 미술의 이게 선구자가 된 거는 이런 시선과 관점을 남과 다르게 아까 얘기한 싱크 디퍼런트, 그걸 실천한 사람이 폴 세잔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 교수님 말씀했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우리 반고 나옵니다. 이 반고의 대표작이 이 1889년에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런 그림인데, 미국의 모마에 있는 이거 한 점을 내가 보기 위해서 미국까지 가서 박물관에 가서 봤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프랑스 그 생레미 정신요양원에 반고 입원해 있을 적에 그 창가에 비친 별이 떨어지는 그 바깥의 풍경을 그림으로 이렇게 옮긴 건데, 실제 거기 가보면은 이 모습이 안 보여요. 타이프로서 나무는 있지만, 그럼 이걸 어떻게 반고가 했겠냐? 어렸을 적의 추억이라든가 기억, 그 다음에 현실, 세 개가 다 이 그림 속에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문화유산을 바라볼 적에 주로 역사성만 많이 강조하잖아요. 석굴암 불구수사 경다공화 10년에 8세기 중매를 만들었다.
이런 것 역사적으로 이게 언제 만들었냐 하는 것만 관심을 갖는데 저는 앞으로 문화유산도 예술적 영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왜? 미술 작품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 단고 그림이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정답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미술 볼 적에 우리가 보고서 감흥을 느끼고 심상을 느끼고 힐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작품 보면서 우리가 이거는 너 당신 잘못 봤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라고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산도 역사적 가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유산 자체가 갖고 예술적인 측면도 같이 봐야 된다. 그게 저는 사유안목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문화유산의 의미는 무엇인가? 유산,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과거 조상의 문화적 성취와 흔적이 전해진 것, 그죠? 헤리티지. 현대적 의미에서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 유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유용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많이 들이고 인력을 투입해서 우리가 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혜택이 있다는 거죠. 혜택 없는데 몇몇 사람들 걸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혜택이 뭐냐 그거죠? 유용성 혜택이 뭐냐? 자, 여기에 대해 유네스코가 답변을 했습니다. 유산은 과거로부터 우리가 남긴 자치이며 오늘날 우리가 함께 살고 있으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our life, 우리의 생활과 인스피레이션, 영감의 원천입니다. 우리 생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어떤 혜택을 주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기 때문에 유산이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세계유산 협약이 채택된 지 50주년, 2022년에 그때 나온 말입니다. World Heritage as a Source of Resilience, Humanity and Innovation. 유산, 헤리티지라고 하는 건 휴메니티와 이노베이션, 혁신의 원천이고 아울러 리질런시의 원천이다. 저는 여기에 진짜 굉장히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아프거나 그 다음에 어떤 태풍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질병이라든가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 힘들잖아요. 그죠?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회복력의 원천이 유산에게 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치유와 힐링의 문화유산이라는 말을 쓴 게 원래 저는 이제 그렇게 쓰고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따온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썼는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저뿐만 아니라 이미 국제적으로도 이미 이렇게 쓰고 있는 말이구나. 우리가 문화재료는 찾아가 답사 가가지고 어떤 정보라든 지식을 확인하는 정도만 머물러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내가 힘들고 아플 때, 특히 내가 경주 자원에 살지 그때 막 몸이 안 좋을 때 가서 봤는데 저녁 무렵에 막 낙조가 탑에 딱 떨어지잖아요. 이거를 느낀다는 거죠. 저는 이게 사유라고 봅니다. 사유라는 관점. 그래서 이런 게 헤리티지의 의의다. 이미 유네스코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유산이 우리에게 주는 유용성과 혜택, 결국은 힐링입니다. 제가 아이디가 힐링이지 않습니까? 영혼의 치유 정화. 문화유산에 대한 교감과 공감을 통해서 그 시대와 공유하는 겁니다. 삼국시대 이런 우리 시대하고 공유. 문화유산 힐링은 문화유산에 대하여 교감과 영감을 느낀 상태를 나의 정신세계로 끌어들여 내재화하는 일을 순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영적인 체험을 말한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힐링 헤리티지학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문화유산을 치유와 힐링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바라다보는 방법을 연구한다. 이해와 감상, 이건 머리로 하는 겁니다. 지혜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교감과 영감, 마인드,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2단계. 마지막 3단계는 힐링까지 갑니다. 언어에도 나옵니다. 지호락이라고. 여러분이 이게 쉽지 않지만 어느 분은 1단계, 2단계, 3단계 가지만은 결국 문화유산을 우리가 답사를 다니고 배우가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즐기는 마음에서 내가 영혼이 정화되고 그것이 저는 유산을 보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나. 이렇게 하려면 사유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옛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삼국시대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타임머신이
없느냐. 옛날 만화 영화에 보시면은 막 이렇게 방망이 치면은 막 시공간 이동하지만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우리 옛사람과 소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문화유산, 현대인과 과거 사이에 어떤 시간의 장벽이 있지만 교감과 공감을 느끼면 된다. 어떻게? 사유를 통해서. 그러면 이 석굴암을 만들었던 신라인하고 소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유, 그것이 이제 사유 안목이라는 거죠. 자, 아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학과 학생이면은 뭐 제일 먼저 봐야 될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역사란 무엇인가. 유명한 이에지 카가 한 말 있잖아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부단한 대화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 번역하지만 원어는 뭡니까? 프레젠트가 앞에 있습니다.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과거를 소환해서 과거를 다시 불러와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역사다. 이 말은 문화유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라는 말을 썼고 비틴 말. 우리가 예를 들면 석굴암과 대화를 한번 해보자. 야 석굴암 너 거기 언제부터 거기 펴 있었느냐? 너를 누가 만들었냐? 그렇게 우리가 석굴암한테 질문하면 석굴암에 답변을 합니까? 안 하죠, 그죠? 꾸준히 컨스탄트 계속 석굴암이 언제부터 이런 모양을 만들었지? 왜 다른 모양도 많은데 하필 이런 항모 촉진 이걸 계속 자기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끊임없이 컨스탄트 뭐를 다이얼로그. 다이얼로그라는 단어가 이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입장과 상대의 그런 생각을 인정을 하면서 경청하면서 말하는 걸 영어로 다이얼로그랍니다. 다이얼로그. 그다음 비틴. 과거와 현재가 나눠진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절묘하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건 문화유산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그럼 과거와 만나는 낭만적인 시간 여행. 사유와 통찰을 통해 문화유산이나 타임머신으로 한번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문화유산을 바라다보는 두 개의 렌즈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이라는 렌즈, 하나는 사유라는 렌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왼쪽에 지식 렌즈, 우측에 사유 렌즈에서 두 개를 조리개를 잘 조율해서 이렇게 대상을 바라다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지식 렌즈 위에다가 사유 렌즈를 더 씌워서 망원경처럼 이렇게 멀리 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떤 유산을 바라다볼 적에는 이 두 가지 렌즈를 같이 내 마음속에 끼고 머리와 마음을 같이 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사유 안목의 관점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는데 5분 내에 하겠습니다. 자, 마애불에 대해서 한번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경주 서학동에 이제 마애의 성전관인데 처음에 이렇게 보면 놀란 게 막 돌멩이는 안 사람이 쭈쭈쭈 하잖아, 그죠? 신라의 장애는 매끈하고 넓은 돌도 바위도 많은데 왜 이런 돌에다가 불상을 조각을 했을까요? 단석산 마애불도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있고, 그죠? 상하로 절단돼 있고, 뭐 거의 앞에서 보면 안 보일 정도로 왜 이런 바위에다가 신라의 장인은 조각을 했을까요? 요거는 이제 조금 바위 앞면을 좀 파서 감시를 만들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남산의 칠부락. 이거를 보면 나는 그 호도 하나를 반으로 딱 절단해서 그 바위 속에 있는 부처님과 보살님이 막 나타난 것 같은 느낌 받지 않습니까? 바위에 있다가 이렇게 쓱 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죠? 이게 장인이 과연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뭐 다들 남산에서 이게 뭐 최고라고 그러지만 저는 이거보다 할매 부처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넘어진 부처 잘 아시죠, 그죠? 아직 세월이 못 떨어졌잖아요. 요 백제는 좀 이게 다른 애들 마애불이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신라의 남산에 있는 마애불은 이렇게 반대한 이렇게 눈을 지그시 반을 감고 선정에 들어서 마음의 어떤 평화로움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그런 형태. 여기는 눈을 뜨고 있습니다. 해 웃으면서. 이 얼굴 보면은 진짜 뭐 시름에 겨웠다가도 이렇게 마음이 밝아지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죠? 자, 이거 참 남원에 있는 신계리 마엘의 자상인데, 이거는 마애불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마치 진짜 하나의 그 독립된 석불상처럼, 그죠? 거의 환조에 가까운 고부조입니다. 그
그 불상의 뒤에 있는 이게 암석 밥인데 마치 하나의 그 독립 광배를 이렇게 불상에 붙인 것처럼 마애불이지만 거의 독립된 이제 한조 불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물론 마애불은 뭐 일본과 중국에도 있습니다. 거대하게 이렇게 스케치아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죠. 자, 관점을 바꿔보자. 신라의 장인이 바위의 불상을 조각한 것일까요? 그건 나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21세기 현대인의 관점, 지식을 머리에 담고서 이걸 신라 장인이 언제쯤 만들었을까라고 이렇게 우리는 보잖아요. 그렇지만 관점을 바꿔 보면 어떨까요? 바위에 계시는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진진을 그 부처님의 모습을 현현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닐까. 인연 있는 장인을 만나서 장인의 손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처님께서 놔두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유산을 볼 적에 나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그 상대방 유산의 관점에서도 보죠. 특히 불교 유산인 경우는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라인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뭐 당신만의 생각 아니냐라고 하잖아요. 저는 신라인은 후자처럼 생각했다고 봐요. 부처님이 나타나셨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힌트가 있습니다. 이 밑에 단어가 나오지만. 자,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만약 신라의 장인이 이것을 사람이 성상을 조각한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바위에다 조각을 했을까요? 더 예쁘고 잘생기고 매끄럽고 진짜 멋지게 부처님 나오는 데다가 아마 이렇게 새겼지. 우글쭈글한 바위에다가 또 시커멓고 이런 데다가 부처님의 성상을 새기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신라의 장인은 잘 조각을 했다. 인간이 어떻게 신적인 존재와 같은 부처님의 형상을 만든다? 감히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신라의 장인은 원래 바위 자체에 부처님의 상주에 있는 바위를 찾아다녔고 그거를 찾아가지고 부처님께서 나오시도록 장인이 도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 자,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교 유산을 바라보는 안목 중에 하나가 이 말을 한번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첨즉현 근첨불견, 원망즉현 동즉불견. 멀리서 바라보면 나타나시고 가까이 가면 보이지 않는다.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삼국유사 탑상조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해석한다면은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산에 있는 불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일단 육안으로 이렇게 저 맞네 불상이네 그죠? 잘 보이죠. 근데 정작 절에 가서 거의 불상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육안으로 어떤 형태적인 불상은 우리 눈에 보이겠지만 그 부처님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은 안 보인다 그거예요. 왜 이럴까요? 멀리서 볼 적에는 인간 무심의 마음으로 봤기 때문에 부처님 형상을 본 거고 가까이서 갔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처님이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미 애착과 집착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부처의 형상은 육안으로 보이겠지만 부처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은 안 보인다 라는 그런 뜻이지 않을까. 이건 저의 해석이고 뭐 이게 각자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교 유사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다보고 사유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이게 제가 슬라이드 100장 넘게 했는데 1시간 분량인데 시간 관계상 요게 하나 정도는 맛배기로 나머지는 저의 책을 보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